네, 이제 제5장에서 질문 기술을 활용한 언어 인지력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질문 기술로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을 찾아봤었죠. 네, 질문 기술이란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예측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답을 중심으로 다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찾고, 그 답을 중심으로 다시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예측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질문 기술이란 매우 단순하죠. 문제는 그 질문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황 속에서 순서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이제는 질문 기술을, 언어를 이해하는데 질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인지력을 높이는 거죠. 아까는 상황 인지력을 높였고,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서 언어 인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언어 인지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크게 목차 읽기, 도서 설계, 핵심 파악, 노트 정리, 설명 표현, 조술 표현, 토의 토론과 같은 이러한 언어 인지 과정을 질문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이게 바로 인지력을 개발하는 과정이죠. 자, 먼저 목차를 읽으면서 질문을 해볼까요? 자, 먼저 질문 기술을 이용해서 목차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18세와 21세 가까이 되는 학생 5명, 6명에서 쓴 학습 쇼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아들 둘을 포함해서 또래 청소년들을 모아서 1년간 사무실을 얻어주고 거기서 책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완성한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한번 인지력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 인지력 개발에 있어서 방법이 바로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책에 나오는 목차입니다.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8장의 목차 제목을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주제를 파악해가는 방법입니다. 이 8장을 읽고 한 개의 주제로 나올 수 있다면 아주 뛰어난 인지력이겠죠. 자, 그럼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때 중복과 누락을 제거하면서 연결 관계에 있어서 동류 포함 인과 비교라는 4가지의 추측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도 성공이 필요해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말한다면 나는 성공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주제문으로 바꾸면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성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질문 2입니다. 자, 제2장을 찾아보죠. 여기서는 주제가 간단하죠. 성공하고 싶은 나가 되겠죠. 자, 나는 스스로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2장이. 자, 질문 2, 질문 1. 제2장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거기에 스스로 한다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내가 되겠죠. 즉 나는 스스로 한다. 자율성. 자, 이 장의 핵심은 바로 자율성, 주도성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1장과 2장의 관계는 자, 성공하고 싶다. 주도적이다. 자, 둘은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 나는 잘 되고 싶다. 이러면 이것은 나는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같은 말이니까 유어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성공하고 싶다.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주도적이 되고 싶다. 성공하고 나서 주도적이 된다. 주도적이 돼서 성공한다. 자, 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1, 2장과 관계는 주도적이 돼서 성공한다라는 인과의 관계죠. 만약 이게
이 핵심이 아까 말한 대로 잘 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공하고 싶다의 하위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되죠. 주도적과 성공은 인과관계입니다. 그 말은 문장을 통합했을 때 나는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주도적인 성공을 하고 싶다. 뭐 어떤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묶여지니까 나는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자,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장 주제가 나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싶답니다. 자, 3장은 나는 집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이 제목을 파악을 해야죠. 질문 1. 위의 제목에서 핵심은 집중일까요? 존재일까요? 나는 집중한다, 존재한다. 이것의 핵심을 파악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존재한다가 핵심이면 존재한다가 여기에 합쳐져야 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여 성공하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스스로 성공하여 존재하고 싶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한다가 핵심이라면 나는 스스로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스스로 성공해서 집중하고 싶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집중과 존재 어느 것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거기서 핵심은 뭘까요? 예, 생각한다, 존재한다. 즉,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더 구체화죠. 존재라는 것은 생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인지력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나는 집중한다, 고로 존재. 이게 뭐가 핵심이냐라고 물었을 때 핵심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죠. 나는 집중한다, 고로 생각한다, 존재한다. 나는 집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한다가 핵심이 됩니다. 그럼 집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질문은 요약 주제인 이것과 3장의 집중과의 관계는 뭡니까? 나는 집중한다라는 말이 스스로하고 같은 유사어냐, 유어냐, 성공하고 유의어냐, 아니면 새로운 개념이냐? 예, 새로운 개념이죠. 그럼 집중은 어디에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집중하여 스스로 성공하냐? 나는 스스로 집중하여 성공하냐? 나는 성공하여 집중하는 거냐? 예, 누가 봐도 얼른 여러분 인지력을 발휘해 본다면 나는 스스로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다 라고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성공하고 싶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 3장이 합쳐졌죠.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성공하고 싶다. 자, 제4장 문일지십의 정보 습득 기술. 문일지십은 뭡니까? 하나 듣고 열을 아는 거죠. 정보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자, 문일지식과 정보 습득 기술은 핵심어가 뭘까요? 1번이 위의 제목에서 핵심어는 문일지식은 하나 듣고 열을 아는 정보 습득 기술. 이것은 비교죠. 비유 형태죠. 하나 듣고 열을 아는 식의 정보 습득 기술. 그러니까 핵심은 정보 습득 기술이 되겠죠. 자, 정보 학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약 주제 4장과의 관계는 뭘까요? 자, 정보 학습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걸까요? 동류라면 집중하고 정보 학습은 같은 걸까요? 유사, 유어? 이거하고 같은 걸까요? 이거하고 같은 거. 그게 아니면 정보 학습은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보 학습은 이리 갈까요? 주도적 사이 들어갈까요? 집중으로 들어갈까요? 끝으로 갈까요? 자, 주도적 집중으로 성공해서 정보 학습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정보 학습을 해서 집중해서 성공한다 말도 안 되죠. 예, 결국 정보 학습은 이 사이가 맞겠죠.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학습을 해서 정보를 배운다는 뜻이죠. 배워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인과관계죠.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보를 배워서 성공하고 싶다. 네. 자, 5장입니다. 5장도 관주입어의 구성 기술입니다. 관주입어는 구술서말을 꿰는 정보를 구성하는 기술. 이것도 핵심어는 뭘까요? 당연히 구성하는 기술이 되겠죠. 정보의 구성, 창조 기술, 창조사고, 구성 기술 똑같은 말입니다. 자, 5장과의 관계는 5장과 이 요약 주제와의 관계는
정보를 배워서 성공하고 싶다. 정보를 배워서 그 다음에 뭐 하죠? 배워서 가공하죠. 예, 인과관계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은 나는 주도적 지표로 정보를 배우고 창조해서 성공하고 싶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6장에서 일필휘지의 표현 기술입니다. 그럼 위의 제목의 핵심 기술은 핵심 정보는 표현 기술이 되겠죠. 예. 한번 쓰면 막힘없이 쓰는 표현 기술. 자, 표현 기술입니다. 그럼 다시 이 내용은 이 앞에 내용에 어디에 관계될까요? 정보를 배우고 창조하여 표현함으로. 그렇죠? 예,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주도적 기준으로 정보를 배우고 창조하여 표현함으로 정보를 성공하고 싶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보를 배우고 창조하여 표현함으로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요약한다면, 자, 묶어볼까요? 이 요약 주제 문장을 축약해 보면 정보학습 창조 표현의 세 개를 묶었을 때 무슨 관계인가요? 네, 절차이면서도 상위 개념이 형성되죠. 동류의 상위 개념이 형성됩니다. 정보 창조 표현의 상위 개념은 뭘까요? 요약하면 상위 개념은 네, 인지라는 개념입니다. 네, 인지가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걸 전부 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줄였으니까 다시 표현해보면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인지력을 개발하여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7장을 들어가 보죠. 문제 해결로 유인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위의 제목에서 위인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인이 된다라는 말은 위인은 위엔 말과 어디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유어죠. 예, 성공하고 싶다, 위인이 되고 싶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위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되겠죠. 문제 해결로 위인이 되는 거니까 문제 해결이 핵심어가 됩니다. 성공을 하이고 핵심은 결국 문제 해결이 되죠. 자, 그럼 문제 해결은 여기에 다시 7장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문제 해결 어디에 들어갈까요? 주도적 집중으로 문제 해결을 잘해서 인지력이 개발될까요? 아니면 주도적 집중으로 인지력을 개발해서 문제 해결을 잘함으로 성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주도적 집중 인지력 개발을 성공한 후에 문제 해결을 잘할까요? 네,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인지력을 개발하는 게 있고, 인지력을 개발해서 문제 해결이 잘 되니까 성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럼 성공에 대한 걸로 본다면 문제 해결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이 되니까 결국 성공과 인과관계, 인지력 개발과는 후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로 가고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주도적 집중으로 인지력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함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8장 마지막 볼까요? 내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예, 이 말은 그냥 은유법을 써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어로 바꾼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뜻입니다. 나는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위의 제목에서 핵심은 결국 가능성.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성공하고 싶다. 나는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7장과의 관계는 7장 전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합치면 그대로 이 문장은 제외시키고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자, 이제 주어를 찾아볼까요? 방금 앞에 문장에 이미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장 구성 방식으로 정리해본다면 이 글의 첫 번째 모든 것은 주어는 나죠. 나는. 동사는 뭐가 될까요? 네, 산은 없다 일까요?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 할까요? 네, 문제 해결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가 핵심이죠. 자, 뭐가 궁금하죠?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가 궁금하죠? 그러면 아까 문제 해결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자, 어떻게 문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인과를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예, 요런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요게 인지력이라고 그랬죠. 인지력을 배워서, 인지기술을 배워서. 그럼 어떻게 인지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집중해가지고, 집중을 통해 인지기술을 배워 문제 해결하면 성공하고 싶다. 이게 주제문이 되죠. 결국 앞에서 한 문장씩을 풀어가면서 연결했던 것과 동일한 관계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가지고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 나가니까 결국은 주제만, 제목만 가지고도 주제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모든 책이 이렇게 내용을 제목으로 만들어 놨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찾아 나갈 수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만약 이 기술이 익숙해졌다면 설명 없이 쭉 보고 나면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나오겠죠. 혹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주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럼 그 책이라면 당연히 읽지 않아야 될 책이죠. 저자가 자기가 쓴 글의 제목을 주제 파악도 안 하고 붙였다라는 것은 이 책은 읽으면 안 되는 책이죠. 네. 그래서 책의 주제는, 책의 제목은 주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책의 전체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파악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는 지문을 읽지 않아도 됐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목이 주제를 담지 않았을 때, 제목이 주제를 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여기를 볼까요? 자, 이제 장별 주제에 들어가서 1장 나도 성공이 필요해죠. 여기 성공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성공이 필요해 하위의 내용을 보니까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성공의 첫걸음 만남, 지름길 독서, 성공의 종착역, 실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목만 보건대 나도 성공이 필요해. 그래서 아래 요소가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뭘 알고 싶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제목만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성공의 첫걸음 위대한 만남이다. 아, 성공의 첫걸음은 만남에서 시작되는구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은 독서구나. 성공의 종착역은 실천이구나. 이것은 하위에 어떤 설명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멋진 성공이 뭐지? 의문만 남겨놨죠. 이걸 보고 의문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제형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아까처럼 8개의 장에서 제목만 가지고 주제를 파악했던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카피형, 의문형 제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야 되죠. 그럼 주제는 지문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자,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리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을 바꿔줘야 되죠. 진짜 멋진 성공은 뭐다? 진짜 멋진 성공이 뭐뭐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큰 주제를 찾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도서를 한번, 이 실제 내용의 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입니다. 뭐 놔두고요. 자,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크게 4가지 하위 제목이 있었죠. 소제목이. 자, 소제목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 자,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성공의 첫걸음이 있죠. 성공의 첫걸음. 성공의 첫걸음 위대한 만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공으로 지름길 독서 다 되어 있네요. 그럼 문제는 지금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가 없죠. 자,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여기입니다. 그럼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진짜 멋진 성공은 뭐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주제가 파악이 되겠죠.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바꿔볼까요? 바꾸기 전에 보니까 이 하위에도 또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 두 번째, 안정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4가지 제목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형 제목을 요거를 주제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다시 진짜 멋진 성공이 되어야를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 전에, 자, 진짜 멋진 성공이 되어야를 한번 지문을 읽고 찾아볼까요? 자, 지문입니다. 자, 먼저 여기가 또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죠.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 자, 학생들이 물어봤더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돈 잘 벌고 안정적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머지는 설명드리죠. 결국 여기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 바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도 주제로 바꿀 수 있죠. 이 말을 주제문으로 바꾸면 안정적 성공을 원하는 우리, 그죠? 우리는 안정적 성공을 원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가 여기서 정리해보면 안정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죠. 이게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할까가 안정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안정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 그럼 방금 안정적 성공을 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뭔가요?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성공의 한계가 뭔지 궁금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특목고 이사, 특목 중고 재학생들의 대졸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카이대 진학률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 모두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이런 현상은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다. 이것은 누구나 잘 되고 싶은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결국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빈부의 격차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안정적 욕망, 안정 욕망의 성공의 한계는 뭐예요? 사회 양극화가 초래된다. 라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정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는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이 안정 욕망의 성공의 한계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앞부분에 안정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성공의 한계를 갖는다. 자, 그럼 멋진 성공과는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멋진 성공의 부정적인 요소죠. 반대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자,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들 하면서 억만장자의 숫자와 그 다음에 유명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봉사에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선을 추구했다라는 거, 지도자들이 결국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제목이 지금 멋진 성공이잖아요. 멋진 성공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뜻이겠죠. 두 번째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링컨의 모습,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존경받는 그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즉 존경받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은 같은 말이니까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여기죠. 진짜 멋진 성공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진짜 멋진 성공이란 앞에 두 개는 아닌 거죠. 안정적 성공이란 한계를 갖는다. 뒤에는 영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것이 진짜 멋진 성공이다. 이렇게 둘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성공이 정리가 됐죠. 자,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해보면 진짜 성공은 그렇죠? 진짜 성공은 뭐뭐이다. 그렇죠? 뭐뭐이다?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것이다. 존경받는 것이다.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무엇이 아니고 안정적 성공이 아니라 욕망에는 안정적 성공이 아니라 영향력이 존경받는 것을 진짜 성공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다가 이제 다시 1장에다가 덧붙여 볼까요? 참된 성공은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자, 이제 참된 아까 이것은 뭐였었어요? 진짜 성공, 진짜 멋진 성공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참된 성공, 진짜 성공은 영향력에 의한 존경을 말한다. 그럼 이제 성공의 첫걸음 위대한 만남, 성공의 지름길 독서, 성공의 종착점 질서, 실천. 자, 이제 이것을 합쳐볼 수 있죠.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자, 그럼 합치면 되나요? 네 개를 합치면 참된 성공은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다. 그런데 성공의 첫걸음은 만남이고 이건 지름길은 독서고 종착역은 실천이다. 그러면 참된 성공은 영향력에 의한 존경받는 것이다. 어떻게가 되겠죠? 이거는 위대한 만남과 독서와 실천을 통해서 영향력에 의한 존경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그럼 주어는 우리는 원한다로 갈 수 있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을 원한다. 그 다음에 어떤 성공? 영향력에 의해 존경받는. 어떻게? 만남과 독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 장의 주제문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는 의문형이 있을 때는 내용에서 의문의 핵심을 찾아와서 제목으로 만들고 제목이 있는 것은 제목만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앞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주제를 잡고 하위 요소를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아래를 안 읽을까요? 아니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성공의 첫걸음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만남이 첫걸음인데 그러면 위대한 만남 어떻게 만나지? 만나서 뭘 배우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하죠. 그래서 그것은 또 본문을 보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단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읽는 것과 읽어가면서 주제를 찾는 것은 매우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지력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지금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죠. 우리는 읽는다기보다는 지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마치 탐색하러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조립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문을 활용해서 목차를 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차를 읽어나가는 과정이 마치 읽기가 아니라 마치 보물을 캐오는 마치 속에 숨어있는 구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막 파악해서 전체 상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느껴졌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질문이 어떻게 우리의 목차를 읽어가면서 인지력을 개발시키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책 읽기 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책 읽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올리원 독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훌륭하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도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목차를 읽어서 구조를 잡아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도로 만들면 멋진 설계도가 나오겠죠. 네.